질러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목도 한번 튀어보고 한번 일어서면서 또 이렇게 움직이도 보고, 그죠? 예, 세미나 여러분들 저도 오전에 분당에서 세미나 하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세미나 하면서 또 한 번의 비전을 차곡차곡 여러분들 지금 쌓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수원에서 왔습니다. 전현미입니다. 네, 제가 센치리아 그룹은 대전에 제가 작년에 했었거든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 어떡하지? 나 작년에 다 했는데 이거 뭐라 하지? 막 이러고 왔는데 오늘 저 처음 보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아, 많구나. 아이고 다행이네. 그러면 또 제 소개를 또 정확하게 또 하면서 또 해야 되겠다, 그죠? 예. 제 이야기가 아마 여기에 다 나올 거예요. 다 나오는데 굉장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생긴 건 좀 특별하게 생겼죠, 그죠? 아, 진짜. 근데 굉장히 평범하게 살아가던 주부였었거든요. 제 스토리가 다 나오긴 하는데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뭘 더 하지? 뭘 더 할까? 이런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사업 기간이 그렇게 짧은 건 아니거든요. 짧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면 할수록 제가 자꾸 욕심을 냅니다. 저는 파트너들하고 미팅할 때 상담을 할 때 얼마 전에 상담한 파트너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돈 욕심이 없어요. 목표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메 사업은 돈 욕심을 부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돈 욕심을 부려야 되고요. 성공에 대한 어떤 성공이라는 단어가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내가 되고 좀 더 나은 삶을 내가 원한다면 그 나은 나와 더 나은 삶에 대한 어떤 욕심을 저는 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가서 갖고 와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 시작해서 20년 넘었거든요, 저도. 근데 지금도 제 나름대로 제 목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는 여기 보시면 더 나은 나를 위한 아메 라이프라고 제가 한번 써봤어요. 왜냐하면 늘 더 나은 내가 됐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매일매일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파트너를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그렇게 계속 좀 더 나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아니고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팍팍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성장하는 내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더 나은 나를 위한 라이프라고 제가 한번 이름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뭐죠? 이거 이렇게 가는구나. 늘 항상 이래요, 항상. 지난번에 대전에서도 또 백도로 또 간 거예요. 네.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가려 그러면 요거네요. 그죠?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내가 본 사업에 대한 가치를 제가 이제 써봤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사업 초기에는 제가 어때요? 그냥 믿음이 작았어요. 믿음이 작은 만큼 꿈도 작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큰 믿음을 가지고 꿈을 이만큼 해가지고 지금 오신 건 아무도 아닙니다. 이런 자리가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된다? 바로 믿음이 점점점 커지면서 그리고 꿈도 점점점 커지게 돼요. 내가 믿음이 점점 커지면서 그게 조금씩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요. 자,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기대되는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과거에는 정말 작았지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왜? 나는 성장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장에 대한 욕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파트너들에 대한 성장, 그룹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성장, 그리고 나에 대한 성장. 저는 굉장히 욕심을 많이 부려야 되겠다. 네, 내가 해야지 내 파트너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요. 그 꿈이 점점 커져나가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창업 이념입니다. 바로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처음에 제가 27년 전에 제가 이제 아메 사업이 27년째거든요. 오래됐죠. 네.
참 내가 생각해도 너무 오래됐네. 늘 빼려고 제가 지난주에 제가 대구 사업 설명을 했는데 20여 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나도 모르게 27년이 나왔어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선택했을 때 이 일이 자유로운 일이어서 저는 시작을 했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일이었으면 저는 자신 없어서 못했을 겁니다. 왜냐? 직장 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돈을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돈 쓰는 건 엄청 잘 씁니다. 버는 건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 일이 자유로운 거예요. 아이가 어렸거든요. 아이들이 어렸는데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저는 수원에 학연, 지연, 혈연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왜 아프지 않은 애까지는 데리고 갈 수 없잖아. 왠지 병원에 가면 또 병을 옮아올 것 같은 그런 어떤 불안한 것 때문에. 그러면 한 애가 아파서 작은 애를 어떻게 해? 그럼 저는 대구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엄마 지금 병원에 가야 돼. 어떡하지? 그래 알았다. 끊어라. 하고 엄마가 전화를 딱 끊어요. 그리고 엄마가 기차를 타고 우리 집에 도착하면 저녁 8시에 2시, 3시 엄마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 목욕 처리하고 막 이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참았다가 그 다음날 엄마한테 아이를 맡기고 제가 한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갔었어요.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근데 아메를 전달받아 보니까 자유롭게 내가 시간을 만들어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정말 미래를 꿈꾸고 여행을 가고 가족여행 제가 처음 사설명 들었을 때 그게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여행을 다닌다. 나중에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뭐 여행 그거 뭐 여행 가면 되지 뭐 여행이 뭐 그리 뭐 대단합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한 번 가는 여행은 대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27년 동안 사업하면서 2년 만에 에메랄드가 되고 25년 동안 25번 리더십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매년 여행 갈 수 있으라고 제가 비전 제시를 합니다. 매년 그렇게 간다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누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남편과 함께. 그리고 희망입니다. 제가 이 일이 좋은 거는 늘 제가 성공을 꿈꾸고 욕심을 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조금 더 하면 더 나아질 것 같고 조금 더 하면 더 나아질 거니까 조금 더 하면 더 나아질 거니까 조금 더 하면 그룹이 더 커질 거니까 조금 더 하면 우리 그룹의 파트너들이 성장할 거니까 핀이 나올 거니까 오늘도 저희 그룹에 GP도 나오고 플래티늄도 나오고요. 다음 달에 또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나옵니다. 제가 크루즈를 몇 조와 함께 다이아몬드와 함께 제가 크루즈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달에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마감하는 리더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중요한 것은요. 내가 욕심을 내야 해요. 왜 우리 파트너는 욕심이 없을까요? 왜 우리 파트너는 안 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 파트너도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따라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리 잡고 오시잖아요. 왜 자꾸 거기 가세요? 왜 자꾸 가세요? 저는 오늘 시간이 안 돼요. 저는 오늘 캠핑 가야 돼요. 아니 사장님 사업은 언제 하시려고 캠핑 가십니까? The end. 여러분 절대 하시면 캠핑 가시는구나. 오늘도 캠핑 가고 오늘도 이 우중 장마 속에 놀러 가신 분 있을 거예요. 오늘은 뭔 일 때문에 못 오고 무슨 부모님 환갑이고 뭐 결혼식이 있고 그죠? 뭐 어떻게 하면 할 수 없죠. 결혼식 꼭 가야 돼요? 사장님 세미나가 중요한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구나. 그래요. 결혼식 잘 다녀오시고 축하 많이 해주시고 캠핑 잘 다녀오시라고 좋겠다. 말이 안 더워서 좋겠다. 비 조심해. 그리고 나는 세미나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파트너가 안 오면 나도 안 와. 그러면 나도 디엔드, 파트너도 디엔드.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하니까 27년 동안 하면서 제가 느낀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일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죠? 그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 내가 해피리면 아메이라가 아니라 너무 아메이를 만나서 저는 감사한 사람이에요. 왜? 정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매년 저한테 정말 매년 20년이 넘는 동안 몇 억의 연봉을 저한테 계속 주고 있습니다. 한국 아메이가.
이런 일이 있을까요? 과연? 네, 뒷부분에 다 얘기할게요. 이거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보상. 네, 저는 2000년 다이아몬드입니다. 제 이야기가 다 나오니까 얘기할 거예요. 아미삽 시작하고 3년 만에 다이아몬드 됐어요. 27년째입니다. 3년을 빼면 24년이죠. 24년 동안 연봉 1억 이하로 떨어진 애가 한 해도 없습니다. 해외에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션 25번, 24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다이아몬드 여행 다녀왔습니다. 아미 사업 정말 되는 거야? 네. 내 마음이 된다고 믿으면 되는 거고요. 아 그거 될까? 안 될 거야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똑똑하지 않아요. 생긴 것만 똑똑하게 생겼. 죄송해요. 생긴 것도 안 똑똑하게 생겼는데 일이라도 해야지. 그럼 내가 멍청하게 생겼다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러한 네 가지의 아메가 주는 아메 회사의 창립 기본 이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그룹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 스토리로 넘어갈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죠. 네, 여고 시절 학창 시절입니다. 저 교복 입어서 전 안타깝게도 그래 안 보이시겠지만 교복 세대입니다. 교복 세대고요.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녔고 점심시간에 어느 날 친구가 카메라를 집어서 아마 그 친구가 아마 그날 집에 가서 아마 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빠가 카메라를 새로 샀기 때문에 들고 학교를 온 거예요 얘가. 그래서 애들을 다 찍어주는 거예요. 야 영미야 니도 찍어줄게 니도 찍어줄게 막 이래가지고 그래 한번 찍어봐. 도시락 먹고 양은 도시락이죠. 앞에 양은 도시락이 뭐예요. 저 양은 도시락을 까먹고 이제 사진을 찍고 정말 여고생들 하하호 웃으면서 나는 대학 가면 어떻게 미팅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까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꿈 많던 그런 시절이었고요. 정말 신기한 게 앞뒤로 앉은 친구들 4명 있잖아요. 보통 뒤로 돌아서 가지고 도시락 까먹잖아요. 또는 앞에 앉은 애가 뒤로 우리 쪽으로 뒤로 돌아가지고 같이 도시락 4개 꺼내놓고 먹는데 고3 때 야자 시간이었어요. 야자 시간에 선생님이 한 바퀴 돌고 우리 반에서 나가면 한참 있다 또 오니까 그 타임을 우리는 또 놓치지 않고 또 놀아요. 막 이렇게 노는데 사인을 만들자. 야 우리가 나중에 또 사인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 그리고 그때 친구들 4명이 뒤돌아 앉아가지고 막 사인을 뭐로 만들까 하다가 제가 그때 사인을 만들었거든요. 그 사인을 지금 쓰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뭐든지 그죠? 한 번 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 대단한 일이에요. 그 친구들 나머지 3명은 연락이 안 돼요. 걔들은 사인을 쓰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때 고3 때 만들었던 그 사인을 제가 지금 쓰고 있다. 예. 정말 꿈 많던 시절이었고요. 옆에는 그 고등학교 제 모습을 좀 더 땡겨보려고 굉장히 활발하게 재밌게 학창 시절을 재밌게 즐겁게 보냈던 그런 여고생이었습니다. 학교 마치면 만나분식이라고 우리 아지트가 있었어요. 그 만나분식에 가서 우유 빙수를 열심히 정말 먹고 6시까지 앉아서 놀다가 우리는 밖에 테이블에 안 앉아요. 우리 멤버는 그 사장님 만나분식 사장님 안방에 들어가서 아지트였어요. 거기서 이제 앉아서 친구들하고 정말 빙수도 먹고 이렇게 놀았던 그러면서 남자친구 어떻게 사귀어야 되고 뭐 어떻게 이런 얘기 왜 우리 그런 거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면서 그냥 기절하게 웃고 그리고 옆에 사진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사진입니다. 졸업반이었고요. 이제 졸업반 포스 나잖아요. 구두 신고 그죠? 학교 졸업을 하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서 봄 옷을 입고 사진을 찍고 여름 원피스를 입고 사진을 찍고 이때는 아마 가을로 제가 기억이 나요. 가을에 제가 사진을 찍고 겨울에 또 학교 돌아다니면서 교실에서도 사진을 찍고 이제 남겨놓으려고 추억을 남겨놓으려고 4학년 때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저렇게 학교 다닐 때도 대학 4년 동안 머리를 단발로 고등학교 3년 단발이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4학년 때도 제가 단발로 제가 제 젊은 청춘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꿈을 꿉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날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나는 결혼을 할까? 나는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까?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나쁘지 않은 거예요. 나도 엄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습니다. 대구에서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섬유 회사를 운영을 하셨고요. 지금도 대구 서대구 공단에서
오빠가 아버지 사업을 받아서 좀 많이 줄여가지고 지금 오빠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졸업하면 2월에 졸업을 하는데 6월달에 제가 선이 결혼을 해야 되니까 선이 준비가 돼가 있었고요. 2월에 졸업을 하고 3월에 4월에 5월에 6월에 쫙 선보는 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일 기억나는 사람이 지금도 아쉬운 사람이 6월 얼굴도 못 봤어요. 6월달에 미국에서 유학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6월에 한국에 방학이라 들어오니까 그때 선보기로 집안끼리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월에 졸업하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입학식 날 아버지한테 오늘 입학식이라 이제 오늘 입학식이라 가요 그러니까 방으로 들어오라 그러셔가지고 네가 학교 4년을 조용히 다녀야 된다. 대구에서는 소문이 나니까 조용히 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는데 너 절대로 데모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연애를 하면 안 된다. 한창하는 소리만 하는 거래요. 저한테. 그래서 아버지 왜 데모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여쭤보니까 데모를 해서 내가 경찰서에 붙잡혀가면 아버지가 세무조사를 받는데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친정아버지가 사업을 좀 크게 하셨고요. 예전에는 수출의 날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우리 아버지 회사가 상공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구 KBS 방송국에 아버지 회사가 소개가 되고 대구 KBS 지방방송 전국 방송이 아니고 대구 KBS 대구 방송국에서 저희 아버지 회사를 다 찍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TV에 또 나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무조사 받는다. 아버지가 그 당시에 제일 겁내했던 게 세무조사였어요. 세무조사를 하면 거의 안 걸릴 회사가 없는 거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데모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또 데모하는 스타일하고 또 거리가 멉니다. 네, 절대로 그런 거 정말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연애를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죠. 3월달부터 제가 고팅이라는 고고장에서 팅하는 거 고고장 그 당시에는 고고장에 콜라 나오는 거 있죠. 거기에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아시죠? 뭐 다들 아시나? 요즘하고 또 분위기가 달라가지고 얘기하기 참 그러네. 그런 게 있었어요. 콜라 술이 아니고 콜라. 그래가지고 제가 3월달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고팅을 한번 해봤는데 그러고는 조용히 얌전히 4년을 졸업합니다. 그럴까요?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선이 준비되어 있는데 사람의 일이라는 게 제가 어쩌면 아메이를 전달받고 선택했던 어떤 기준이 됐을 것 같아요. 이 일이 저희 가정에 일어난 일이. 친정아버지가 4월 5일 날 신봉일이었고요. 휴일이었습니다. 개인 모임에 나가셨다가 아버지가 고혈압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4월 4일 날 제가 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제가 통행금지가 9시인가 10시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문을 참 많이 타넘었던 그런 기억이 제가 납니다. 책하고 핸드백하고 대문 밑으로 탁 던지고 그러고 나서 대문을 이렇게만 대문이 굉장히 컸어요. 저희가 사택에 살았기 때문에 회사 사택에 엄마한테 미리 전화하죠. 오늘 엄마 늦으니까 엄마 제 열쇠 자물쇠 잠그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엄마가 이제 우리 수희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제 수희 아저씨한테 대문 잠그지 말고 걸어놔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 잠겨 있으면 제가 자물쇠를 열고 집에 들어오고 이랬는데 어느 날은 자물쇠가 잠겨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문을 타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치마를 위로 탁 올려가지고 이제 제가 타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문을 타넘었는데 늦게 들어가지고 아침에 아버지가 나가시면서 저를 꾸짖어 혼냈어요. 저를 너는 졸업하고 조용히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왜냐면 선보는 게 잡혀 있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밤에 늦게 들어온다고. 그때 뭐 10시인가 뭐 별로 늦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전날 혼나가지고 아침에 아버지가 나가시는데 지금도 그게 되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인사를 안 했어요. 아버지 나가시는데 그냥 방에 앉아가지고 하고 이러고 이제 제가 삐져가지고 아버지 이제 안 본다고 참 그때는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고 나가셨는데 저녁에 한 7시쯤에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 친구분이 개모임 하셨던 친구분이 지금 전사장 쓰러져가지고 경대병원 가니까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병원으로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가 연락도 없고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내 동생이 고3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야 엄마가 경대병원 갔는데 아버지가 쓰러졌다는데 한번 가보자. 왜 엄마가 안 오지? 그리고 우리 친정 오빠는 3월 1일자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대학 졸업하고 아버지 사무실에 일 배운다고 사무실에 대리 직함을 달고 내려간 지 한 달하고 5일 만이었어요. 3월 1일자로 오빠가 아버지 회사 출근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오빠는 또 아침 일찍 공휴일이니까 아버지 차 몰고 놀러 나가고 없는 거예요. 이게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돼. 그때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 그래서 오빠는 연락이 안 되고 엄마는 병원에 갔는데 아무 연락이 없고 그래서 제가 막내 동생이 고3이었는데 걔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제가 갑니다. 응급실에. 그때 아버지가 누워있는 모습을 제가 처음 봤어요. 그 당시에 아버지라는 개념이 저는 어느 정도였느냐면 어느 날 아버지가 통화를 하는데 말을 높이는 걸 들었어요. 제가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예 이 얘기를 이렇게 통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말을 높이지?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 친정아버지는 저한테 태산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우리 아버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케어해주고 구해줄 수 있는 분, 그게 저한테는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그런 태산 같은 아버지가 숨을 못 헐떡이면서 응급실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 눈물이 막 나려고 하니까 사촌 오빠하고 막 병원에 다 와가 있더라고요. 가니까 영미야 너는 빨리 집에 가라. 동생 데리고 집에 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아버지만 보고 그 자리에서 기관절개하는 걸 봤습니다.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그냥 기절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라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3년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제가 엄마하고 참 많이 다퉜던 게 뭐냐면 우리 엄마는 온리 남편이었고요. 온리 아이들이었습니다. 바깥 활동 전혀 모르시고요. 집에서 살림만 살고요. 제가 학교 갔다가 제 방에 딱 들어가면 책상 위에 딸기 우유 또는 바나나 우유가 놓여있고 제가 좋아하는 오징어 땅콩 또는 땅콩 강정이 놓여있습니다. 간식을 사놓고 또는 과일을 책상 위에 갖다 놓고 엄마는 오직 우리들 자녀 4명만 케어하는 거에 평생을 보냈고요. 보통 남편이 사업을 하면 조금 대외 활동을 여자 와이프들도 좀 하거든요. 근데 엄마는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사무실에 내려갈 생각은 1도 하지 않고 울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병원에 와서 아버지를 보면 한 10초만 아버지를 이렇게 병상에 누워 계시는 거 보잖아요. 그럼 엄마가 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래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려요. 병원 바닥에 누워버려요. 그래서 엄마를 병원에 못 나오게 했습니다. 이러다가 아버지보다 엄마가 먼저 돌아가실 것 같았어요. 근데 정말 기가 찬 게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족이 저희 가족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빠는 한 달 5일 됐고요. 출근한 지. 제 바로 밑에 동생은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선 보려고 준비하고 있었고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은 유학 중이어서 한국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고3이었어요. 제가 엄마한테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엄마가 왜 아무것도 몰라? 엄마 아무것도 모르는 게 자랑이야? 엄마가 알아야지. 오빠야가 뭐 한다고? 오빠야가 뭐 한다고? 아버지 사무실에 가서 뭐 한다고? 엄마가 내려가서 아버지 사무실에 가서 엄마가 다 핸들링 해야지.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엄마는 울기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에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처럼 사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숙식하는 가정부가 집에 있었고요. 아침에 우리하고 같이 일어나는 엄마의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엄마처럼 살아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가정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가 보면서 나는 절대로 엄마처럼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을 보고 선이 거짓말처럼 또 다 캔슬이 나요. 아 성화의 전동무늬가 쓰러졌다. 성화의 전동무늬가 지금 응급실에 있다. 이게 대구 시내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이 다 캔슬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지금 현재 제 남편은 선을 보고 수원에 있는 삼성 반도체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근데 정말 웃기는 게 엄마한테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라고 했는데 결혼하고 7, 8년을 엄마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공부에 목숨을 걸고 있었고요. 유치원 좋은 데 보낸다고
밤샘이 줄을 서고 있고요. 제가 큰아이 유치원을 보내는데 밤 11시에 가서 새벽을 꼴딱 거기에서 줄 서고요. 예. 아침 9시인가 접수하는데 그 유치원을 제가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 모른다고 4살짜리 둘째를 어머니 진우는 아직 숫자를 잘 모르나 봐요 라는 한마디에 그날 우리 둘째는 죽었습니다. 제가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번 쉬었습니다. 일요일날 1, 3주 일요일날 쉬었고요. 토요일날 당연하게 출근했었고요. 한 달에 2번 쉬는 신랑을 데리고 이렇게 어디를 다닌다? 놀러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얼굴에 표정이 맛이 갔습니다. 보시면 피곤해. 예. 근데 회사에서 복지가 좀 좋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특급 호텔 다 쓸 수 있었고요. 뭐 콘도 다 쓸 수 있었고요. 캐리비안 베이 다 쓸 수 있었고요. 자연농원이라고 하는 에버랜드 연간 자유 이용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비 걱정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놀러를 제가 다녔어요. 그렇게 제가 다니면서 정말 저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는구나. 예. 근데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에 결혼 생활을 수원에서 22평에서 시작을 했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22평에서 엄마들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놀러 다니고 에버랜드 다니고 캐리비안 베이 다니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호텔로 대전에 있는 유성에 있는 롯데 호텔이라고 그 당시에 굉장히 좋았어요. 거기 가서 또 휴가를 보내고 부산에 있는 조선 호텔 이렇게 요즘도 그보다 더 좋은 호텔 많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호텔 다 공짜니까 그렇게 제가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이가 7살 때 제가 38평으로 분양을 받아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게 어떤 분들하고 어울리느냐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네. 제가 이사를 가면서 38평에서 이사를 가면서 초등학교 1학년에 아들이 들어가면서 엄마들의 또 모임이 또 만들어지죠. 그 모임을 만들어졌는데 거의 10번 중에 8번은 저희 집에서 모였어요. 저는 또 성격이 누구 집에 가서 커피 마시고 과일 주는 걸 되게 미안해하는 성격이에요. 뭐 가서 냉장고 다 다 꺼내 먹을 것처럼 생기긴 생겼잖아요. 그죠? 그 굉장히 불편해요. 저는 누구한테 야 너 오늘 밥 사 소리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내버리는 스타일. 근데 아메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성격이 그래요. 다른 집에 가서 커피 마시고 누군가가 야 자기 커피 마셔서 커피 줄까? 이러면 그래 커피만 줘. 또는 괜찮아 물만 줘. 나도 시원하게 얼음 띄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싶고 저도 먹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불편한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물 줘. 그냥 시원한 물 한 잔만 있으면 돼. 나 커피 마셔서 커피 안 마셨거든요. 근데 그냥 커피 마셨다 그래요. 그럼 과일 사가랄까? 아니야 깎지 마. 나 먹고 왔어. 그런 성격. 네. 그게 불편한 거야. 그래서 덜 우리 집으로 오라고 제가 불렀어요. 사과를 한 박스를 사잖아요. 식구가 애들이 어리니까 한 박스를 사서 동네 엄마랑 반으로 나눕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반으로 난 2분의 1 사과를 다 먹고 그냥 또 사과를 사자고 제가 연락을 하면 야 너 사과 벌써 다 먹었냐 이래요. 자기는 그대로 있대.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너희들이 와서 다 먹었잖아. 저는 오면 또 엄청 깎아줘요. 사과 2개, 3개, 1개만 깎아주고 야 1개가 뭐냐 하고 2개 깎아주고 3개 깎아주고 또 누가 새로운 사람 오면 또 깎아주고 색깔이 변했다고 갈변이 되잖아요 사과가. 그런 성격이에요. 예. 그랬는데 그 모여서 노는 엄마들 중에 12시 40분 정도 되면 3명이 집에를 가는 거예요. 5명이 모이는데 그 3명의 공통점은 집에서 레슨을 하는 엄마가 있었고요. 피아노 레슨. 글쓰기 선생님이 있었고요. 영어 과외를 하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우리 큰애가 그 3명 엄마한테 과외를 하고 레슨을 받으면서 제가 교육비를 그 3명 엄마한테 지불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들은 한 명은 삼성전자를 다녔고 한 명은 삼성전자, 한 명은 삼성반도체, 한 명은 성대 교수.
이랬었거든요. 성대 이제 정식 교수는 아니지만 같은 38평이었고 나도 삼성 반도체고 같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저 엄마들은 추가 수입을 버는구나. 같이 갤러리아 백화점을 가면 저들 옷을 사는데 나는 우리 애들 양말만 사고 있는 거예요. 또는 애들 옷을 사는데 내 옷은 못 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엄마들이 똑같은 시간대에 나가는 걸 보면서 남아있는 한 명 엄마는 24개월짜리 둘째 딸을 키우고 있었고요. 저는 6살짜리 아들이 유치원에 가고 없었습니다. 내가 제일 문제였어요. 왜? 걔는 또 애를 키우고 있으니까 24개월짜리 어린이집이 막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다 엄마들이 가고 나서 제가 소파에 앉아서 곰곰하게 생각을 하면서 뭐가 다를까? 나는 왜 옷을 안 사입고 애들 옷을 사입히는데 왜 나는 안 사입을까를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추가 수입이었습니다. 아, 그들은 추가 수입을 벌고 있는데 나는 추가 수입을 안 버는구나. 그때부터 추가 수입에 대한 니즈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일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직장생활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뭐를 해야 돈을 벌지? 내가 뭐를 할까? 아무도 내한테 뭘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저한테 뭘 갖고 왔느냐 하면 주방 세정제 디시드랍스를 써보라고 저한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대구 학교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얘가 왜 이걸 내한테 얘기하지? 이거 비싸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면서 그게 뭔데? 라고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비싸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입에서는 그게 뭔데? 왜 모르니까 영미야 설거지하는 주방 세정제인데 이거 있잖아 6개월 7개월도 쓰고 1년도 써 한 통에 뭐 그런 게 있어? 얼만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5,280원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다행인 거예요. 싸니까 그 당시에 5,280원이면 제가 덤빌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한번 줘봐. 그래서 제가 이 디시드랍스를 친구한테 받아서 사용을 해봅니다. 그 당시에 입주한 지 제가 1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예요. 저희 집에 집들이 선물 세트가 되게 많았습니다. 베란다에 보면 집들이 선물 세트가 왜 상자에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 담겨 있는 거 있죠. 그게 저희 집에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얘기하니까 그냥 하나 사준 거죠. 왜? 나는 참모실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갖고 왔는데 내가 집에 있는 세제를 다 쓰고 이거를 쓰면 너무 늦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메이드 인 USA가 좋았어요 저는. 왜냐면 저희 친정아버지가 사업하실 때 독일로도 출장을 가고 일본으로도 출장을 가고 출장을 많이 다니셨어요. 수출을 했으니까 손주가. 그러면 거기에서 문구류를 많이 사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모나미 회사 사장도 이런 거 배워야 돼. 이런 거 배워야 돼. 이런 거 배워야 돼. 이런 얘기를 아버지가 참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그걸 듣고 제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USA면 좋고 메이드 인 저펜이면 좋고 뭐 메이드 젊은이면 좋고 저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메이드 인 USA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빨리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뜯어서 제가 사용을 해요. 정말 한 가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가 좋으냐면 저는 환경이 좋다, 뭐 인체 무해하다, 뭐 그다음 그렇게 관심이 뭐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런 쪽으로는 헹굼이 빨리 끝나는 게 저는 너무 괜찮았습니다. 만족스러웠어요. 왜? 일반적인 세제에는 제가 수세미로 설거지를 한번 하고 그 다음 수세미를 씻어요. 또 새로 깨끗한 물에 씻어가지고 한 번 더 수세미질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애들 밥그릇도 그렇고 숟가락도 그렇고 남편은 저희 집에서 식사를 안 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회사에서 먹고 와요. 그래서 애들하고 저만 먹는데 그렇게 해야지 좀 뽀득뽀득하게 제가 깨끗하게 닦인다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근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게 닦이는 거야. 와 이거 진짜 좋네. 그 다음날 친구가 왔어요. 야 영미야 써봤나? 야 그거 좋더라. 야 그거 내가 다 떨어지면 또 사야 되겠더라. 어떻게 사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대신에 미소를 짓는 거야. 아 내가 산다니까 얘가 좋아하는 걸 알아. 그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영미야 회원가입에서 사면 돼. 야 무슨 물건을 회원가입에서 사냐? 예전에 요즘은 모든 게 일반화됐죠 회원가입이. 근데 그때는 회원가입이 일반화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갖고 왔고요. 거기에 다 쓰고 신분증 사본, 카피, 그 다음에 통장 계좌 안면 카피 해가지고 제가 회원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친구가
매일 아침 이제 저한테 찾아옵니다. 영미야 우리 이래 살아도 되나? 그럼 저는 항상 이래 얘기해요. 맞다 우리 이래 살면 안 되잖아. 저는 추가 수입에 대한 니즈가 필요했어요. 그냥 뭔가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오전 시간이 비니까 저 엄마들은 12시 40분이면 항상 나가고 1시 10분에 애들이 온대요. 그럼 집에 가서 좀 준비하고 좀 책 꺼내놓고 좀 레슨할 준비를 하고 가르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가고 나면은 집을 치우는 거야 내가. 그렇게 의미 없는 행동을 생활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나에게 추가 수입에 대한 의미를 일깨워준 사람들은 어울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여쭤본 거예요. 어울리는 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요. 내가 가서 있는 장소도 내가 정말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DC 드랍스를 만났는데 저는 이 DC 드랍스의 뒤에 있는 이 아메의 비전과 가치를 저는 몰랐어요. 이게 뭐 세제 이게 뭐 영미야 이래 살아도 되나? 아우 이래 살면 안 되지. 우리 뭐 할래 DC 드랍스 쓰고 있으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제품 구매를 제가 치약을 합니다. 제 남편이 치약 안 좋아서 임플란트를 좀 했거든요. 이 치약 개 안 오니까 이 치약을 사라라는 그 한마디에 치약도 계속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DC 드랍스와 치약 두 가지는 이 제품을 써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는데 친구가 우리 이래 살아도 되나 영미야 이걸로 돈을 벌 수가 있고 야 됐다. 왜 아미 얘기할 때 여러분들 기분 좋았습니까? 상당히 기분 나빴죠. 니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비나 내가 이런 거 할 사람으로 비나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친구한테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못하고 진짜 됐다 그만해라 야 하지 마라 됐다 됐다 카이 같은 경상도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커피를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래서 식탁 위에 유리가 깔려 있잖아요. 유리 위에 제가 이렇게 탁 하고 소리나게 제가 탁 내려놨어요. 됐다 카이 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그러면 또 친구가 아유 알았다 안 할게 아유 지라 아유 지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한 번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날 이 친구가 결단을 하고 온 것 같은 느낌. 야 하지 말라 했는데 영미야 근데 있잖아 이거 들어봐라 하면서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예요. 동그라미 속에 영미야 네가 90만 원을 벌 수가 있고 네 추가 수입 벌고 싶다며 그게 있잖아 매달 평생 정가 상속된다. 저는 상속이라는 단어에 너무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고 저희가 상속세가 맞냐 증여세가 맞냐를 친척들이 우리 집 재산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돌아가시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상속세보단 증여세가 적구나. 살아 계실 때 그럼 이걸 팔아야 되겠다. 해가 저희가 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속세가 뭔지 증여세가 뭔지를 그때 제가 알았거든요. 그전에는 모르잖아요.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게 상속이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상해서 제가 그런 거 설명 어디서 하는데 제가 이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수원에 금요일날 저녁 8시에 강의를 들으러 갑니다. 거기서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는 집중해서 안 들었지만 두 번째 듣고 세 번째 들으면서 저는 뭘 느꼈느냐 하면 이 DC 드랍스라는 이 제품 때문에 저는 아메를 만났고 이 제품이 좋으니까 계속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DC 드랍스 뒤에 있는 비전, 가치가 숨어 있는 걸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장소를 바꾸고 만나는 사람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 아메가 저한테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들으면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여러분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결단하고 막 사업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처음 들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막 설렙니다. 제가 홍보리에 대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홍보리 내가 이거 내가 무슨 말이야 이거 다이아몬드 되면 어쩌지 이거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거 하겠나?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리고 수원에는 학연, 지연, 혈연이 나는 없는데 내가 이거 어찌 하겠나? 이런 생각을 혼자 하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내가 이거 하겠나? 내가 이거 하겠나? 나 못할 것 같아. 나 못할 것 같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안에 덜 채워졌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덜 채웠기 때문에 아직 이 일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설렘도 있었는데 너무너무 설레면서 되면 어떡할까? 어머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어머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간대. 어떡하지? 어머 나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 당시에 저는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신혼여행도 제주도 갔었어요. 4학년 때 졸업여행 제주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가기 싫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형님이 해외여행을 안 갔기 때문에 너들도 웬만하면 국내 여행을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 형평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또 제주도를 갔거든. 근데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설레는 거예요. 설레는 만큼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참 잘했던 게 이 설렘이 저한테는 뭐로 바뀌었느냐면 열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웠던 그 마음이 용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봐요. 나가서 공부해야 될 장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금요일날 저녁 8시에 진행이 되는 사업 설명이 있었습니다. 수원에. 그 미팅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미나 하셨잖아요.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 했거든요. 첫 세미나를 제가 참석을 했는데 제 스폰서이신 김학천 사장님께서 24개월 만인가 26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저분은 능력이 있으니까 한국 추제 순탁에 뭐 다니면서 막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세미나를 갔는데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그래도 직장생활도 좋은 데서 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네. 이렇게 21, 5번 하니까 다이아몬드 가네. 나는 그 정도는 안 되겠다. 나는 한 3년에서 5년? 한 5년 정도 나도 나오면 다이아몬드 안 되겠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에 36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이 세미나를 카운트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셨어요?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정확하게 26번 참석하고 에메랄드가 되고요. 정확하게 첫 번째로 스타트하고 나서 38번 참석하고 3년 2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제가 설렘이 열정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었던 이유는 뭐가 있을까? 제 안에 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꿈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꿈도 배우셔야 돼요. 꿈꾸는 법도 배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를 만나기 전에 꿈이라는 거는 잘 때 꾸는 꿈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저는 막 특별한 꿈을 꾸지 않았어요. 학교 졸업하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겠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데 직장을 가야 되겠다.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를 제가 갔으니까 대학을 가야 되겠다. 대구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가야 되겠다. 졸업하면 아버지가 조영인이는 시집 가야 된다 하니까 그냥 시집을 가야 되겠구나. 근데 그거였어요. 꿈이 아니었죠. 근데 미팅에 나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꿈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잘 이라고 대답을 하죠. 대다수가. 어떻게 잘? 무엇으로 잘? 그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제가 정말 잘했던 게 이 설렘이 열정으로 바뀌었고요.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꿈이라는 싹이 씨앗이 심어졌고요. 그 씨앗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38개월 만에 제가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뉴 다이아몬드 사진이에요. 무섭게 생겼습니다. 이때만 열정이 받쳐가지고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일 때예요. 네,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제가 이렇게 사진을 뉴 다이아몬드가 돼서 펑션에서 제가 이렇게 인정식을 받고요. 그리고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가 떨리는 경험을 제가 하나 합니다. 어떤 경험? 저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이미 준비가 됐고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 하면 저희 그룹에서 미국의 펑션을 참석을 합니다. 뉴 다이아몬드가 저때 2000년도 다이아몬드가 미국에 있는 펑션에 제가 참석을 했고요. 한 3만 명 정도 되는 미국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8조가 저희 그룹에서 8조가 뉴 다이아몬드가 돼서 참석을 했어요. 여자는 저 혼자였습니다. 다 남성이었습니다. 다 메인 사과들이 갔으니까.
그게 가서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옆에 보면 여자분이 요분이 통역하시는 분이에요. 요분이 옆에 여자 흰옷이 저거든요. 어떤 한 2명 정도, 2~3명이 영어로 이미 스피치를 준비하고 온 거예요. 저는 스피치 하는 걸 몰랐거든요. 그냥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인사를 하고 오는 걸로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막 영어를 막 종이로 적어가지고 막 스피치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 영어로 막 스피치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사장님 이거 영어로 준비했어요? 예. 아니 스피치 하는 거 알았어요? 혹시나 스피치 할 것 같아서 준비했대. 너무 속상한 거야. 왜? 나도 영어로 하고 싶었거든. 근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제가 영어로 스피치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막 뒤에서 손에는 땀이 막 나고 막 밖에서는 막 함성 소리가 들리고 미국 사람들 리액션 좋잖아요. 또 막 우와 하고 막. 근데 막 정말 떨리는데 제가 통역사 여자분한테 저도 영어로 스피치 하고 싶어요. 제가 이거 적어줄 테니까 영어로 좀 바꿔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한국말로 그대로 하면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온 유다이아몬드 전영미입니다. 저는 가정주부 출신이고요. 3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당신의 꿈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라는 책 제목이 책 제목을 제가 영어로 해가지고 그걸 발음은 개판이고요. 발음은 아마 우리 파트너들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그 종이를 저기 연단에다 놓고 안 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스피치를 했는데 그때 제가 뭘 봤느냐면 3만 명이 물결을 이루는 걸 제가 봤어요. 이렇게 와우 하고 뒤로 갔다가 앞으로 나오는 그 물결을 무대에서 봤어요.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제가 왜 떨리는 경험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기존대로 살아왔다면 기존대로 동네 엄마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계속 사다 나르고 엄마들 맛있는 거 해다 먹이고 그렇게만 살았다면 과연 내가 이런 사람이 됐을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내가 자주 나가는 장소가 바뀌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도 두렵거든요. 엄청 떨었어요. 8명이 손을 잡고 무대 뒤에서 손을 잡고 한국에서 온 뉴다이아몬드입니다 했을 때 뛰어나가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뛰어나가는데 양쪽이 손을 잡았는데 손이 다 축축했어요. 다 긴장했다는 얘기예요. 저도 제 손에서도 땀이 나고 그런 떨리는 데서도 제가 영어 스피치를 준비해서 왜? 파트너들이 한국에서 온 파트너들이 보고 있으니까 나 혼자 갔으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조용히 하고 내려갔을 수도 있는데 파트너에게 극복하는 스폰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해내는 모습을 저는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게 지금 제 기억 속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게 결국에는 제가 아메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닌가. 무대에 이름을 때 제가 또 이렇게 신나게 그냥 으로 제가 걸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만에 제가 에메랄드가 수습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토탈 아메 사업 시작하고 5년 만에 제가 수습 다이아몬드를 토탈 14개였고요. 그때는 FAA가 있을 때였고요. 마지막 10번이 SP로 마감을 하고 9번까지 9렉으로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이때 제가 스피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딱 기억나는 한 줄. 저는 스펀지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 배우는 것을 저는 제 몸으로 다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펀지가 됐다. 내가 수석 다이아몬드가 된 이유는 바로 스펀지였기 때문에 내가 가능했다라는 그런 스피치를 제가 했던 그런 기억이 나면서 이렇게 멋지게 여행을 가면 다른 사람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저는 승용차가 따로 또 이렇게 리무진이 나옵니다. 그걸 타고 다니는 사업자가 됐고요. 파운드에서 수석 다이아몬드는 좀 늦게 됐어요. GAR로 바뀌면서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저는 그냥 열심히 그냥 사업만 하는 거예요. 근데 본사에서 저한테 전영미 사장님 지금 요 정도면 GAR로 가면 그냥 파운드에서 수석은 지금 현재도 파운드에서 수석인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제가요? 이랬어요. 제가요? 제가 파운드에서 수석요? 제가 이랬어요. 예, 지금 사장님 지금도 파운드에서 수석 점수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계속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한 달도 쉬지 않고 한 해도 쉬지 않고 저는 처음 했던 것처럼 저는 해왔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서 수석 다이아몬드 점점 얼굴이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수술 안 했어요. 뭐 수술해도 그래. 화장을 내 돈 주고 한 거죠. 돈을 주고 한 거예요. 화장. 메이크업 거기 가서. 예. 여기는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고요. 여기는 저희가 고려대학교에서 행사할 때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가 돼서 스피치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머리는 제가 만졌고요. 화장만 메이크업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정말 또 기가 찬 어떤 일이 또 하나 있는데 제가 또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여성조선에 나왔습니다. 네, 여성조선에 제가 언제 나왔느냐 하면 채실화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2001년 12월입니다. 2001년 12월이고요. 8개월만 있으면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면 2002년 9월 1일자 제가 수석입니다. 주제가 뭐였냐면 제가 왜 여성조선에 나왔을까요? 나오죠. 업대 연봉 여자 3인의 여자가 억만장자 되는 법이라는 주제로 여성 사업자 3명이 나왔는데 한 명은 홈쇼핑 쇼 호스트, 그리고 한 명은 한국아메이 전영민, 그리고 한 명은 대한생명 보험 설계사 3명이 나왔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고 있다. 중요한 건 2001년도에 연봉 1억이었는데 지금은 그 배 이상의 연봉을 20몇 년째 받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네. 이때 제 모습입니다. 지금이 더 젊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네. 저는 정말 아메가 감사한 게 살면서 절대로 해보지 못할 그런 경험들을 아메를 통해서 하나씩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아메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누구 엄마로 불렸을 거고요. 그냥 삶이 그냥 속상해서 좀 부족하니까, 그죠?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남편이 직장인이고 그렇게 아마 살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돈이 우리 가정의 경제에 수입이 이 정도가 필요한데 남편이 가져오는 게 이 정도라면 요만큼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로 지금 거의 다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워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채우시면 됩니다. 네. 자, 제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제 파트너가 작년에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됐는데 올해도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지금 크루즈를 가기 위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음 달이면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한 조가 또 나옵니다. 제가 그분을 사장님 저 아메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후배가 있어요 라는 얘기를 듣고 가서 사장님이 쇼트플랜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청주로 그 리더를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분명히 사업에 관심이 있다라고 들어가지고 저는 그분한테 쇼트플랜을 했거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품이 궁금했다, 사업 얘기는 1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폰서가 그렇게 연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게 그렇게 가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사업에 관심이 있으니까 쇼트플랜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설명으로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 또 미팅에 연결을 하면서 그룹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청주라는 지역에서 파트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원래 파운더스 에메랄드 가시는 그분의 파트너가 에메랄드로 마감을 했고요. 본인은 9월 1일자로 지금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했을까? 젊은 사람이 애기 엄마인데 저하고 똑같이 미팅에 절대 빠지지 않았었고요. 서울에, 수원에 미팅이 있으면 세미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미팅을 나오고 있었습니다. 왜? 아메는 누구한테는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는데 해낸다, 안 해낸다라는 본인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메는 다 처음 전달받는 거예요. 그죠? 누구는 아메를 태어날 때부터 아메를 아메 하고 태어나진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서 배워야 된다. 두려워. 내가 지금 두려워. 말할 자신이 없어. 나 이거 너무 좋은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자신이 없어. 그런 생각이 드시면 좀 더 배우시면 되고요. 이 사업을 잘 하시는 스폰서를 계속 만나시면 돼요. 네. 저는 파트너하고 한 분을 후원을 하기 위해서는 파트너하고 저는 굉장히 자주 만나요. 제가 청주 지역에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떨 때는 일주일에 2번씩도 제가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쪽 그룹을 하나씩 한 번씩 쇼트플레이를 하면서 OM에 연결을 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파운더스 플레이 2분도 있고요. 이번에 삿포로도 그분 파운더스 에메랄드 가시는 분은 파트너도 2조나 데리고 삿포로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본인도 지금 크루즈를 다음 달에 지금 마감을 합니다. 예. 대단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인가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었고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가정주부였습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에 안 돼가지고 그냥 아이만 키웠던 그런 주부였습니다. 근데 그분도 제가 보면 뭘 잘했느냐? 나와서 배우는 걸, 학습하는 걸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선택이 준 선물, 여기 보시면 선택이 준 선물 넌캐시 어워드 여행입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다이아몬드 댐에서 괌 여행을 다이아몬드 핀으로 두 아들을 데리고 제가 여행을 갔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삿포로 여행을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삿포로는 사실 열 몇 번을 제가 다녀온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에서 스키를 배웠는데 삿포로에서 보드를 배웠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보드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정말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흐뭇하게 바라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남편이 처음으로 갔던 여행이 미야자키입니다. 리더십 여행. 미야자키를 한번 그때 한번 갔었고요. 여기 보시면 리더십 세미나 여행 스토리가 있죠. 여기 보시면 처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두 번째 칸이 있습니다. 이거 두 번째 칸 여기 여기 발리네. 여기가 하와이거든요. 여기 하와이부터 제가 아메 2년 만에 에메랄드 되고 하와이를 시작으로 계속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녀왔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아메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공짜로 이런 여행을 계속 다닐 수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행 갔다 올 수 있어요. 근데 과연 내가 살면서 1년에 한 번씩 저렇게 다녀올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없고요. 경비도 문제고요. 네. 근데 아메는 가족과 함께 또는 남편과 함께 이렇게 다닐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여행. 다이아몬드 여행지도 두 번째 줄이 동경이죠. 제가 제 두 번째, 왼쪽이 두 번째가 동경입니다. 잠깐만요. 예. 왼쪽에 있는 두 번째가 동경이에요. 삿포로거든요. 삿포로부터 해가지고 한 줄, 두 줄, 네 줄.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션을 한 번도 저는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제주도 신라호텔 포럼, 제주도 신라호텔 포럼 2박 3일인가요? 에메랄드 포럼은 3박 4일이었고요. 다이아몬드 포럼은 2박 3일이었습니다. 네, 제주도 신라호텔을 1년에 한 번씩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총 매년 3번 정도의 여행을 한국 아메가 보내줬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은 아메를 하십니까? 저는 이 아메 비즈니스를 정말 간절히 성장해야 되겠다, 그룹을 키워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저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60주년 2009년도에 50주년을 갔다 왔습니다. 라스베가스 50주년 때. 그리고 19년도에 60주년을 제가 또 갔다 왔습니다. 29년도 라스베가스 파트너들과 함께 제가 가려고 5년 프로젝트로 지금 저희 그룹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영민 사장님이 하시는 그 라스베가스 팀에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파트너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저도 넣어주세요. 저도 넣어주세요. 네. 자, 여기 보시면 다이아몬드 여행 2019년도에 60주년 전 세계 다이아몬드들이 저기에 다 모였습니다. 그 밑에 사진을 보시면 대만의 왕리카이, 홍콩의 애니타, 한국의 전영미입니다. 저는 FC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할 예정이에요. 저는 FC가 꿈이기 때문에 내가 FC가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그룹에도 우리 파트너가 FC를 꿈을 꾸지 않을까. 네. 1차로는 저는 일단은 더블도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둘째가 제가 19년도에 라스베가스를 갔다가 일주일 끝나고 둘째 아들이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그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스베가스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하루 정도 있다가
한국아메 행사가 끝나고 아들하고 남편하고 3명이서 동부 쪽으로 날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일주일 동부 투어, 워싱턴과 뉴욕 2군데만 보는데도 일주일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렇게 투어를 하고 한국아메가 제공해주는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기 티켓을 타고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너무나 많이 크로아티아 여러분들 보셨기 때문에 사람은 제가 다 빼고 그냥 경치만 제가 넣었거든요. 이렇게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은 작가들이 다 따라갑니다. 요 마크가 있는 거는 작가들이 다 다니시면서 우리 사진을 찍어준다는 거예요. 예, 모든 곳에 우리가 가는 곳에 영상 작가와 사진 작가들이 계십니다. 예, 이런 여행을 이렇게 대접받는 여행을 내가 정말 내 다리에 힘이 있어서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닐 수만 있다면 얼마나 멋집니까? 예, 시선이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예, 멋지죠? 예. 이거 남편이 찍어준 사진이고 속치마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 작가들이 찍어주신 정말 멋진 곳을 정말 일주일 정도 힐링하고 올 수 있는, 그러고 해서 또 에너지를 받아서 제가 또 비즈니스를 더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삿포로 리더십 파트너들과 함께 제가 다리를 이번에 1월 31일인가요? 제가 다리가 골절이 돼서 2, 3, 4, 5, 4개월 동안 제가 기부스와 반기부스를 하고 3월달에 제가 갔는데 반기부스를 하고 가도 전혀 지장 없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물론 스키는 안 탔겠죠. 반기부스 상태라. 예. 자, 이렇게 멋진 정말 이번에는 클럽 메디에서 갔기 때문에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요. 정말 저녁에는 사람들이 바뀌면서 젊은이들에게 맞는, 그 다음 날은 또 80 세대들에게 맞는, 70, 80 세대들에게 맞는 그러한 공연을 또 다 준비를 해가지고 전혀 지겹지 않게 시간이 어떻게 저렇게 갔나라고 할 정도로 이분 같은 경우에 이 남자분이 작년에 파운더스 에메랄드 됐는데 이번에도 유지를 하면서 크루즈를 지금 같이 가실 분입니다. 네. 26살에 아메를 시작했고요. 26살에 아메 시작했어요. 네. 근데 지금 정말 멋지게 그룹을 잘 케어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가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야시장도 갔고요. 먹는 거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여행 가면 보통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얼마만큼 경비를 쓸 것인가. 네, 이분이 이번에 파운더 세미나를 다음 달에 마감하시는 뉴 파운더 세미나입니다. 네. 자, 안도 타도 무료 교회도 있고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무빙 테라스에 가서 제가 또 이렇게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나의 꿈, 나의 비전.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날까지 끝까지 후회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게 제 꿈입니다. FC가 되는 날까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결국에는 그 FC라는 게 저의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이 우리 그룹원들에게 또 하나의 비전이 돼서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면 저는 기꺼이 하겠다, 기꺼이 해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돼야 된다. 뭔가를 배우려면 복장이 준비돼야 되고요. 모든 거를 다 사야지 시작하잖아요. 다 사면 시들해서 또 제대로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아도 시작을 하면 생각하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훌륭할 필요가 없어요. 훌륭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지금부터 스타트를 해야 한다. 자, 한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짧은 영상을 제가 보겠습니다. 사람들 반발 때문에 사격이 클 텐데. 사람들의 생각이라. 내 한계를 왜 남들이 결정하지? 예, 제가 예전에 아메삽 시작하면서 많이 하고 다녔던 거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내가 아메 하려고 생각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야, 너 못해, 하지마. 아, 진짜? 누가 볼 때는 못할 것 같아. 그래, 너 못해. 또 나는 야, 내가 아메를 하려고 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야, 내가 아메를 하면 연락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내가 왜 이러고 다녔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고 다니시는 분 여기 계실 겁니다. 저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10명 중에 1명만 중학교 교사가 육아휴직 쓰고 있는 중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 영미 한번 해봐. 뭐라도 일단은 해보는 게 중요해라고 얘기를 딱 해줬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나보고 못한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나도 몰랐습니다. 나도 내가 모르는데 왜 그 사람이 너 못한다고 해? 우리는 그 말 듣고 그래 그렇지? 난 못할 것 같지? 하고 그냥 주저앉아버려. 너무 안타깝죠. 내 안에 누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이 아메이로 아메가 매달 저에게 매년 저에게 주는 그 연봉으로 저는 그 연봉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큰아들 17살에 미국 유학을 보냈습니다. 하이스쿨 4년 했고요. 유니버시티 사립대학교 4년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정말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서 정말 고액의 연봉을 받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조금 관심 있는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총각 때 그랬거든요. 엄마 내 와이프 시켜. 네. 둘째 아들 아까 미국에서 석사과정 했습니다. 지금 박사과정 5년차. 미국에서 석사 박사를 제가 한국에서 산업공학과 대학을 졸업을 하고 석사를 제가 2년 반인가요? 이제는 기간도 모르겠어요. 2년 반 정도 석사하고요. 지금 박사과정 5년차 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마지막으로 논문 발표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한테 어이 우리 배 박사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 아직 아니야 좀 해지마 저한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왜 열심히 또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 일입니다. 이런 일입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마음가짐은 자신 없지만 내 마인드셋은 어떻게 가져야 되나? 할 수 있다라는 한번 해보자라는 내가 하겠나 보다 할 수 있다. 네. 재능 능가하는 게 노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한번 멋지게 도전해보시고 멋지게 이뤄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